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업 각기능과 각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각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5학년 때 배웠던 직류면체, 그리고 그때 사용됐던 여러 가지 말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번 단원 내용 너무 쉽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해서 대충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5학년 때 배웠던 직류면체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낱말들,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면이었었죠.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모서리,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한다. 다음 꼭지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다음 밑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한다. 밑면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옆면이 있겠죠. 밑면과 수직의 면, 밑면의 수직으로 만나는 면들을 옆면이라고 한다. 다음 평행, 평행. 아무리 길게 느려도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평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겨냥도,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겨냥도라고 했는데,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말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다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해보자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분류하려고 봤는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직육면체와 같은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이 입체도형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바로 처음부터 나왔네요. 입체도형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도형의 입자는요, 설입자예요. 그리고 체는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설 수 있는 몸으로 된 도형 또는 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해요. 자, 어떤 게 입체도형인지 알겠나요? 국어사전에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국어사전에서는 입체도형을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차원 공간에서 부피를 가지는 도형. 와, 뭐가 어렵네요. 네.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해보면 알겠지만 이 입체도형, 3차원 공간에서 부피를 가지는 도형이랑 선생님이 설명했던 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도형 같은 말입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 좀 더 잘 기억이 남겠죠. 다음, 남자친구가 다각형, 원은 평면도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입체도형 알아보았으니까요. 평면도형은 뭘까요? 그렇지, 평자는 평평할 평에, 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난면, 얼굴면, 면면입니다. 그래서 평면도형은 평평한 면으로 된 도형, 평평한 면에 그려진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그렇죠. 국어사전에도 똑같이 평면에 그려진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체도형이 무엇인지, 평면도형이 무엇인지 배워보았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으로 물건들을 분류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 먼저 선생님이 분류해보도록 할게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 선물상자 가는 입체도형이라고 할 수? 그렇지, 있겠죠. 왜냐? 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어때요? 맞아요. 나는 평면 위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나는 평면도형입니다. 다도 마찬가지 평면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평면도형이겠죠. 라는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라는 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라도 입체도형입니다. 다음 마, 마도 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 입체도형이고요. 바,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공이긴 하지만 그렇지, 바도 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체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입체도형을 보면 가라, 마, 바고, 입체도형이 아닌 평면도형, 평면 위에 그려진 도형은 나, 다, 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위의 입체 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가라, 마, 바 중에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자, 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모든 면이 평평하게 생긴 평면인가요? 그렇지. 가는 모든 면이 평면이죠. 그 다음 라, 라는 모든 면이 평면인가요? 위에 있는 뚜껑 부분하고 바닥은 평면이지만 옆에 있는 면이 어때요? 그렇죠. 옆에 있는 면이 굽어 있죠. 이렇게 굽어 있는 면을 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는 모든 면이 평면이 아니네요. 마 한번 봐볼까요? 마는 모든 면이 평면인가요? 그렇지. 마도 모든 면이 평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바. 공은 평면이? 그렇지. 공은 평면이 없죠. 그래서 위의 입체 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은 가와 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을 분류해 봅시다. 위의 입체 도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 분류 기준을 보니까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과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없는 것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고 해요. 자, 가부터 한번 봐볼까요? 가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죠. 그렇죠. 가 뭐예요? 맞습니다. 직육면체입니다. 자, 직육면체에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몇 쌍이나 있어요? 맞아요. 세 쌍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 당연히 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나.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나요? 그렇지. 잘 보니까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나도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를 보면 다는 서로 평행한 면은 없는 것 같아요. 라도 마찬가지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없습니다. 마 서로 평행한 두 면이 그렇죠. 여기에 있네요. 여기. 그래서 마도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는 한번 보면 그렇지. 바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은 가, 나, 바고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없는 것은 다, 라,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 도형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선생님이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여러분. 잘 보면 평행한 두 면이 지금 서로 어때요? 그렇지. 그 크기도 같고 그 모양도 완벽히 같죠. 자, 여러분. 도형에 있어서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합쳤을 때 하나로 완벽하게 포개지는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합동이다 라고 부르죠. 그래서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이다, 합동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과서는 바로 뭐라고 부른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녀석들과 같은 입체 도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정리해주면요. 입체 도형 중에 모든 면이 평면이고 평행하면서 합동인 두 면을 갖고 있는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각기둥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각기둥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각기둥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각기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가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죠? 맞아요. 직육면체예요. 자, 직육면체는 당연히 모든 면이 평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직육면체는 평행이면서 합동인 면을 몇 쌍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평행이고 합동인 면을 총 3쌍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당연히 각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는 직육면체이자 각기둥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면이 평면인가요? 그렇죠. 모든 면이 평면이네요. 그리고 합동이면서 평행인 두 면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나도 각기둥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다 딱 봤을 때 기둥 모양이긴 한데 그리고 합동이면서 평행인 두 면을 갖고 있긴 한데 옆에 있는 면이 어때요? 그렇죠.
이 면이 평면이 아니죠. 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는 각기둥이 아닙니다. 다음 라.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평면입니다. 그리고 합동이면서 평행한 두 면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 갖고 있네요. 그래서 라도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마. 마는 그렇지. 면도 뭐 합동이면서 평행인 면도 없고요. 옆에 있는 면도 뭐 굽어 있는 곡면이네요. 그래서 마는 각기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둥을 찾아보면 가, 나, 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네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각기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것이 각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말했어요. 총 3가지가 있었죠. 첫째, 모든 면이 일단 평면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어야 했는데 이 두 면이 어때야 됐어요? 그렇지. 서로 합동이어야 했죠.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무엇이다? 그렇다. 각기둥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 공부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